클럽 오프너 가을 야구 특집 오늘은 플레이오프 프리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원한 오른팔과 왼팔 어진명 팀장과 이재곤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왜 얹잖아요? 오른팔 왼팔은?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기분 좋아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저는 왼팔 하겠습니다. 저 왼손잡인데요. 그래요? 아니 우리 송재우 의원이나 다른 분 나오면 이런 표현은 못하니까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아니 어찌됐건 저 삼성이 SSG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면서 삼성과 한화의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과연 어느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느냐를 놓고 오전 3선승제 시리즈를 치르게 되는데 뭐 객관적으로만 단순히 말씀드리면 경기를 하고 왔던 팀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플레이오프죠. 네, 뭐 체력적으로가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삼성의 입장에서는 또 김영웅 선수의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역시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경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체력적으로 특히 이 탄탄한 투수력이 굉장히 큰 강점인 한화잖아요. 참고로 폰세 선수랑 와이스 선수가 최근에 이제 연천 미라클 연습 경기 나와서 두 선수가 합쳐서 8이닝 12K 무실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감각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그렇죠. 하나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뭐 각 포지션까지는 뭐 좀 너무 멀 것 같고 각 파트별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는지 두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한화가 정규 시즌에서도 그렇고 선발 불펜할 것 없이 굉장히 탄탄한 마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있고 또 류현진 선수가 버티고 있는 선발진이고 또 어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문동주 선수도 삼성전에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발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좋은 체력을 가지고 지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좀 폰세가 1차전 선발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거죠? 저는 99.9% 네. 폰세일 것 같고 2차전도 한 90% 이상으로 와이스일 확률이 높죠. 결국은 이제 김경원 감독은 3, 4차전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죠. 선발을 그 고민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박진만 감독도 마지막 플레이오프 4차전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지만 팀의 핵심 선수인 후라도와 원태인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1, 2차전이 대전 시리즈에서 두 명을 쓰지 못하고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가라비토 선수를 아꼈다는 거 4차전에서. 네. 그래서 가라비토 선수를 1차전 선발로 내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정말 그 1차전에서 정말 좋은 투구를 해줬지만 사실 아직도 이 느낌표냐 그러면 저는 아직도 물음표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1차전은 그래도 가라비토 선수를 가고 1차전 결과에 따라 최원태 선수를 쓸지 아니면 원태인 선수를 당겼을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라비토가 뭐 많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딱 두 경기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두 경기에 11이닝 6피안타의 무실점이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역시 이번 가을에도 가라비토가 괜찮았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요. 네, 뭐 첫 어떻게 보면은 선발 등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차전도 저는 가라비토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만큼 강민호 선수와의 어떤 전력 분석, 그리고 볼 배합, 그리고 주자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에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도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본다면 1차전 말고 2차전 경기에 이제 어느 투수가 삼성은 나가느냐, 최원태냐, 원태인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한화는 2차전 경기에 와이스가 나가게 된다면 사실 거기서 2승을 거둔다면 뭐 시리즈를 조금 더 빨리 조기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어쨌든 3차전, 4차전까지, 4차전, 5차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폰세 와이스를 내보낸다는 건 2승을 기대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 두 선수가 2승을 해준다면 대구에서 시리즈를 끝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1승 1패가 되면 이제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는 관건은 그렇게 되면 3, 4차전 선발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사실 명약관화한 것이 명백한 것이 삼성은 이제 안 썼던 후라도와 원태인을 3, 4차는 넣을 테고 만약 이제 순서대로라면 한화는 문동주, 유현진이잖아요. 네. 그죠? 굉장히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또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것 같고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어느 정도 이닝을 좀 소화해 주느냐. 예, 저는 크게 조기 강판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발 투수진을 넘어서서 양 팀의 어떤 불펜진의 싸움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이 불펜진에서는 일단 삼성이 불펜진에서 좀 탄탄하게 성장해주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였고 김재윤 선수가 4이닝 무실점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에서 뭔가 승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승패가 불펜 쪽에서 갈린다면 저는 사실은 삼성 선수들이 물론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경기들을 6경기나 가을 야구 치러왔고 그리고 한화 선수들은 어찌됐건 시즌 끝나고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쌩쌩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충분히 변수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가을 야구를 해왔던 이제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들은 잘 못 느끼는데 타자들이 적응을 하더라. 그렇죠. 라는 이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안 낼 수는 없는데 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타자들이 적응하게 되면 이제 맞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저는 불펜에서 저는 두 팀의 가장 키가 될 선수는 정우주 대 배찬승. 연건들. 네. 아, 재밌겠다. 네, 배찬승 선수가 이제 뭐 배찬승 선수 확실한 패승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증명을 했어요. 이번 시리즈에서. 그럼 저는 이제 결국 플레이오프엔 더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정우주 선수의 롤을 하나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네. 롱릴리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필승조로 가서 정말 삼진이 필요한 순간 작년에 이제 삼성에서 김무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윤수 선수가 김윤수였죠. 했던 롤 역할을 정우주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그 롤이 가장 하나에서 지금 적합한 느낌은 정우주 선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우주 선수의 롤을 하나는 어떻게 지정을 하고 갈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배찬승 선수랑 어떻게 맞설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비슷한데 저는 한화는 김서현.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은 김재윤. 김재윤. 이 두 선수가 물론 이제 뭐 시즌에 보여준 기록은 좋아요. 그러나 시즌에 부침이 좀 있었고 특히 김서현 선수는 어쨌든 정규 시즌 1위를 할 수도 있었던 찬스에서 아시다시피 끝내기 홈런을 맞았었기 때문에 네. 그 트라우마를 이 가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화에게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만에 하나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면 사실 한화의 한국 시리즈 진출 가능성은 굉장히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한화에서는 엄상백 선수. 엄상백. 뭐 올 시즌 선발로서는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긴 했어요. 냈긴 했지만 불펜으로 돌아서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9위를 좀 앞세우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상황 그리고 짧은 이닝 1이닝 또는 내지 2이닝까지도 이 선수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또 팬분들에게 또 각인을 시켜줄 건지가 굉장히 선수 스스로에게도 정말 중요한 경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저는 이호성 선수. 이호성. 이호성 선수가 굉장히 올 시즌 뭐 마무리 역할도 했었고 지금 가을 야구에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잘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 선수들이 또 어떤 역할을 좀 가지고 갈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앞서 김서현 선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삼성의 그 마무리 김재윤 선수도 올 시즌 한화전에 좀 고전을 했거든요. 8게임에 나와서 세이브가 2개가 있었는데 물론 세이브도 하나 있었고 또 평균 자책점이 9.00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 투수가 실점을 하게 되면 뭐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을 양 팀의 마무리가 보여준다면 이건 사실은 앞에 나오는 레버리지맨, 셋업맨들도 중요하고 레버리지맨들도 중요합니다만 경기의 승패를 비슷한 상황에서 두 선수가 그러니까 맞잡고 있으면 굉장히 시리즈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반면 이제 김서현 선수는 삼성 상대로 8경기 5세이브 이하의 0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상대로는 좋아요. 네. 한데 이제 결국 김서현 선수는 마지막 경기 임팩트가 그럼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마무리 투수가 8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9회 한 이닝을 보통 왜냐면 이 두 팀도 선발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9회 한 이닝을 맡길 경우가 있을 텐데 결국은 그 올라와서 첫 타자 승부가 어떠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 모두. 김서현 선수는 결국 첫 타자한테 제구가 어떻게 되느냐. 김재훈 선수도 첫 타자 출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이번 시리즈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서현 선수가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김서현까지 가는 과정이 한화는 좋았을 때는 박상원과 한승혁이 제 역할을 했었을 때예요. 네. 근데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약간 삐그덕대면 김서현이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서현도 잘해야 됩니다만 그 앞에 나올 박상원과 한승혁 이 두 선수가 안정되게 아웃카운트를 잡아주고 말씀하신 대로 9회에 김서현이 딱 올라오면 그나마 정상적인 김서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선수가 무너졌다. 조금 일찍 김서현이 8회에 나왔다. 이러면 저는 경기를 한화가 장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뭐 박상원, 한승혁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렇지만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 선수들도 다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휴식기를 잘 보냈고 또 그렇죠. 그 휴식기에서 좋은 컨디션 그리고 시즌 초중반에 좋았던 그런 구위로 잘 회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앞쪽에서 좀 잘 버텨주느냐, 예, 그 부분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번 그 하나와 삼성의 플레이오프도 어쩔 수 없이 창과 방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돼요. 아무래도 이제 뭐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MVP가 됐었던 디아즈 선수가 있고 또 구자욱 그 외에 뭐 김영웅, 이재현 이런 선수들 공격력이 막강한 삼성이 과연 한화의 탄탄한 마운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과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구자욱 디아즈 선수의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났고 일단은 김영웅 선수의 부상 뭐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을 또 벌었고 그 부분에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서 돌아와 준다면 정말 강력한 타선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참고로 디아즈 선수는 올 시즌 이제 그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홈런 2위입니다. 홈런 그러니까 2위. 한화 선수 제외. 그다음에 타점 2위예요. 많이 때렸군요. 네, 홈런 3개에 10타점을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디아즈 선수와의 상대가 폰세와 디아즈, 그다음에 와이스와 디아즈 야. 힘 대 힘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디아즈를 막아야 한화가 네.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한화가 경기를 이기려면 투수들만 잘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맞습니다. 공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양 팀의 공격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삼성이 이번 가을 야구에서 보내준 것처럼 이 팀은 분명히 화력이 있고 공격에서의 압박감이 있는 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삼성에서는 올 시즌 홈런 왕인 디아즈 선수가 있다면 이제 한화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홈런 1위거든요. 네, 노시안 선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선수가 노시안 선수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을에 그 부담감을 조금 떨쳐내고 또 본인의 컨디션과 본인의 누우면 갈 수 있는 그 스윙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가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노시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점수를 내서 이길 수 있는 가을 야구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번 시리즈 특히 그렇죠. 네, 이번 포스트 시즌은 더더욱 지금 선발들이 제 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진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삼성은 역시 디아즈 선수가 제일 한 방을 쳐줄 것 같았고 하나는 역시 노시환 선수가 한 방을 쳐줄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한 방을 쳐준 건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한 방을 쳐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기록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노시환 선수가 가을 야구가 데뷔인데요. 그렇죠. 그죠? 노시환 선수가 네. 2000년생이라 2019년에 아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18년에 마지막이다. 한화가 가을 야구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시환 선수는 데뷔 후에 첫 가을 야구를 이번 플레이오프에 하겠네요. 그건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그 중압감을 버티고 네.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 그래서 전 최은성 선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노시안 선수가 타격감이 조금 더 올라올 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손아섭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손아섭 선수가 하나로 와서 경기에 출전을 할 때 그리고 또 하지 않을 때 더거웃에서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만큼 어린 선수들, 문현빈 선수라든지 정말 이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손아섭이 왔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두 명의 베테랑 최은성과 손아섭 선수가 팀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저는 이 경험들이 많지 않은 젊은 한화 타자들이 많이 움직일 거라고 네. 느껴져요. 일단 두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은성 선수가 포스트 시즌 통산 타율이 3할 9리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포스트 시즌 통산 타율이 3할 3푼 8리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일단 손아섭 선수는 저희 예상에는 거의 웬만하면 1번 타자로 나올 그렇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출루를 해주면서 좀 분위기를 올리고 그다음에 최은성 선수가 해결을 해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는 바라고 있겠죠. 거기다가 바람이 하나 더 있다면 안치홍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뭐 역대급 안치홍 선수가 이제 본인 거의 커리어 로우 시즌, 네. 워스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가을 야구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을 야구에 활약을 해준다면 저는 한화가 나름 그 연착륙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 가을 야구에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엄상백 선수가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 저는 타석에서는 이제 안치홍 선수. 정말 저는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선수가 안치홍 선수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올 시즌 부진 잘 알고 있겠죠. 퓨처스에 갔을 때도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그렇죠. 거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반등된 모습 그리고 타석에서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김경문 감독이 기대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안치홍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동면의 양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엔트리를 지금 막 그 녹화 전에 짜봤는데 안치홍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정도로 지금 야수로 치면 15번째, 14번째 요 정도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죠? 마지막이에요. 네. 거의 마지막에 대타 요원으로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주전은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 성향상 데려갈 확률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워낙 베테랑을 좀 믿고 중요하죠. 기용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탈락돼도 사실 이상할 건 없다라고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베테랑들이 경기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화가 사실은 이제 뭐 목표하는 게 결국 이제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삼성과의 이 플레이오프를 이기면서 끝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삼성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화력이라든가 탄탄한 마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마운드는 일단은 증명을 해냈고 일단은 저는 삼성에서는 테이블 세터 테이블 세터. 김지찬, 김성윤 선수가 일단 1, 2차전 선발로 거의 확실시되는 폰세 선수와 와이스 선수를 경기 초반에 얼마나 괴롭혀줄 수 있는지 맞아요. 그 부분은 이 선수들도 데뷔를 잘 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하나에서는 저는 리드오프로 손아섭 선수가 나온다면 포수로 삼성 포수로 앉아 있는 강민호 선수와의 어떤 그 볼 배합의 어떤 타이밍의 대결 그러네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장면일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저는 이제 주목하는 쪽은 양팀 3번 타자 3번 타자. 문현빈과 구자욱. 문현빈, 비슷한 유형의 구자욱. 사실 선수들이에요. 네. 체격 조건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비슷한 유형의 이제 중장거리 유형의 선수들인데 사실 올해 그 하나 팬분들한테 터닝 포인트 시즌의 터닝 포인트는 김재훈 선수한테 기록했던 문현빈 선수 역전 홈런이 있어요. 그렇죠. 4월 말쯤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문현빈 선수가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주전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타로 나와서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그 이후로 하나가 쭉 22경기에 20승 2패를 기록해요. 네. 엄청난 활약을 하게 맞아요.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에서는 문현빈 선수가 또 그리고 본인도 주전이 됐고 올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현빈 선수가 이제 첫 포스 시즌인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안 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예요. 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 물론 근데 그건 모르고 어쨌든 문현빈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그리고 삼성은 구자욱 선수가 뭔가 터질 듯 사실 안 터지고 있어요. 예. 근데 구자욱 선수가 이젠 진짜 해줘야 될 때거든요. 예. 이제 디아즈까지 터졌기 때문에 홈런이 구자욱 선수가 홈런뿐만 아니라 루상에 많이 나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운드도 마운드입니다만 공격에서 어쨌든 점수를 내야 이기는 스포츠가 야구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에서 어느 팀이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저는 약간 공격 쪽에서는 삼성 쪽에 좀 더 우세한 점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단기전일 때 우리가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 느꼈습니다만 수비 실책 요게 승패에 직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수비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외야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외야. 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외야에서는 이제 하나는 문현빈 선수, 이제 삼성은 김지찬 선수. 그렇죠. 이 두 선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외야에 좀 애매한 타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외야수가 어려워하는 타구, 정면인데 머리 뒤로 날아가는 그렇죠. 타구. 이제 그런 타구를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뭐 적응을 해서 잡아낼 것인가. 아니면은 한 베이스를 줄일 수 있는 빠른 펜스 플레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또 그 대전구장에서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야 쪽은 어떨까요? 내야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둘 팀 다. 일단은 삼루가 과연 이제 김영훈 선수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죠. 일단 올해 노시안 선수 약간 수비 요정 같았거든요. 맞아요. 잘했고. 수비는 정말 잘했고 유격수도 이재현 선수랑 아마 심우준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두 선수 다 수비 쪽에서는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고 결국 2루가 이루가 사실 삼성이 지금 이번 시리즈 제일 고민이 2루 수비였어요. 유지혁, 양도근 두 선수 다 실책이 있었죠. 한화 또 사실 이제 뭐 황영목 선수가 나올지 하주석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방망이를 생각하면. 근데 하주석 선수가 수비가 안정적이긴 하나 2루가 제 포지션이었던 선수는 아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저는 결국 2루 수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수는 어떨까요? 강민호와 최재우.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가장 뭐 수비진에서 따진다면 최재훈 선수와 강민호 선수가 상대팀의 타선에서의 그날의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력 분석이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력 분석을 해왔지만 초반에 통하지 않았을 때 그 빠르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 선수들도 베테랑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경험을 많이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양팀 포수들의 이 머리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선수 이제 수비 말고 오히려 공격 공격에서? 쪽에도 재밌을 것 같은 건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수는 하이 타선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강민호 선수는 한 방을 쳐줄 수 있을지 그리고 최재훈 선수는 상위 타선한테 기회를 이어주는 그 엄청난 출루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1번 타자 같은 9번 타자.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두 팀의 프리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가장 제가 궁금했던 지점은 뭐 박진만 감독도 지금 젊은 감독들 중에 굉장히 지략이 많은 감독입니다만 한화의 김경문 감독은 사실은 리그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감독인데 아쉽게도 한 번도 타이틀을 거머쥔 적이 없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요 감독 그 지략 대결에서 어떤 승부가 날지 특히 많은 점수가 안 난다면 벤치의 개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박진만 감독은 상당히 변칙적인 활용을 하는 거를 이번 시리즈에서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네. 근데 김경문 감독이 그에 못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변칙적인 활용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벤치 싸움도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상황에 대타 대타. 대타 카드. 저는 일단은 하나에서는 대타 카드가 지금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일단 이진영 선수. 이진영 선수 네. 한 방 있죠. 이진영 선수의 한 방이 또 중요한 상황에 나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은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저는 박병호 선수에게 기대를 좀 걸고 있거든요. 박병호. 네. 네. 또 큰 경기에 어떤 상황에 나와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에 나올 수 있는 대타 카드. 이 작전이 어떻게 또 통할지.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과연 투수 교체. 투수 교체. 네. 지금 박진만 감독님의 투수 교체를 저희가 같이 보면서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네. 김경문 감독님은 과연 뭐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 선수를 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삼성보다는 한화는 어찌 보면 그 어떤 패턴이 네. 정규 시즌입니다만 딱 정해져 있는 그 투수 맞습니다. 운용이거든요. 네. 과연 거기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상대 타자에 맞게 투수를 교체해 가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그래서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정우주 선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우주 선수의 롤이 사실상 아직은 안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우주 선수를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맞게 쓰려고 준비를 해놓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저희의 틀을 깬 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선발 4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황준서라든가 조동 이런 선수도 어떻게 활용할지도 맞습니다.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볼 대목이 좀 많은 하나와 삼성의 벤치 싸움도 아주 큰 볼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번 그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좀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는 주루 플레이. 주루 플레이. 네. 그것도 빠른 타구 판단. 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애매한 타구 판단일 때는 선수들이 그 한 베이스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한 점을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고 더 멀리 가면 이게 승패로도 그렇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 판단에서도 경험 있는 선수들 그리고 가려고가 처음인 선수들에게는 조금은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좀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약간 선수들의 경험을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은 어쨌든 작년에 한국 시리즈를 해봤던 선수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강민호처럼 많은 그 가을 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반면에 한화는 사실은 문현빈, 노시환, 뭐 리베라토, 심우준 선수도 KT도 하긴 했지만 하여튼 가을 야구 경험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첫 경험이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잘 못 풀면 되려 하나가 고전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맞아요. 일단 타선도 그렇고 투수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거의 필승조가 박상원 선수가 마지막 그 2018년 경험을 했었지만 사실 짧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진도 사실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라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네, 뭐가 나오는 순간에는 그 분위기에 정말 선수들이 다들 취해서 너다 할 거 없이 다 잘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도는 이제 다 같이 침묵하는 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런 거를 잘 안 걸리게 하려면 저는 베테랑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손아섭 뭐 최은성 투수진은 류현진 선수가 잘 선수들 그렇죠. 분위기 케어를 해 가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날씨도 역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점점점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야간 네.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됐건 뭐 그 상황은 양 팀이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차치하고라도 이번 삼성과 한화 시리즈는 굉장히 볼만한 맞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만 더. 네. 강민호 대 손아섭이 한 가지가 있죠. 누가 한국 시리즈가 네, 그렇죠. 강민호 선수가 이제 작년에 한국 시리즈 가면서 그렇죠. 손아섭 선수를 매우 놀렸죠. 매우 놀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손아섭 선수가 과연 드디어 그 염원하던 한국 시리즈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그런 걸 결국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민호 선수가 그걸 저지를 할지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NC에서 트레이드돼서 저 하나 왔을 때 저 인터뷰했는데 네. 예,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네.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크겠죠. 뭐 사실 저도 롯데 같이 있을 때 이 두 선수와 가을 야구를 해봤지만 한국 시리즈까지는 못 갔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 경기 끝나고 나고 또 시즌이 끝나고 났을 때의 그런 어떤 짤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선수가 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과 한화의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해봤는데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난 준 플레이오프 전망 때도 했는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 몇 차전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은지, 몇 차전까지 갈 것 같은지, 또 어느 팀이 유리해 보이는지 먼저 어지명 팀장. 저는 몇 차전 어느 팀? 한화 한화. 5차전. 한화 5차전. 네. 한화 5차전.
아나운서 왜 난리야 왜? 아나운서. 네. 내가 두 번째로 해야 되겠다. 예. 왜냐면 내가 두 번째로 안 하면 밀려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4차전 봅니다. 4차전 하나. 왜냐하면 날씨도 날씨입니다만 삼성이 구원 투수들을 아껴서 오긴 했는데 그 풀이 넓어지지 않으면 시리즈를 조금 조기에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진명 팀장이 얘기했던 5차전까지 가서 리버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쪽에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나름 걱정이 돼서 네. 4차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권장. 일단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는 상황인 것 같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상황입니다. 저도 4차전. 4차전. 4차전 삼성. 삼성. 4차전 삼성이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또 그 네. 경기 감각이라는 게 그럼요. 무시 못합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는 삼성의 4차전 한번 그러면 이제 예상해 삼성이 보겠습니다. 진짜 거의 도장 깨기 다 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게 되는 네.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역시 크보 프로와 함께하면서 이번 가을 야구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